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했을 때 우리는 돈도 자원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맨몸이었죠. 1인당 국민소득을 찾아보니 고작 $55 정도로 최빈국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가 전쟁까지 겪어야 했고 분단과 휴전 상태라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들은 이겨냈습니다. 4.19, 5.16, 5.18 등 현대사의 큰 산을 넘으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로서 1인당 소득 2만 불이 넘는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히 코리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국을 반역으로 모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좌파나 우파나 모두 이 나라에서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좌파의 우산 아래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압력하는 종북주의자까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날지만 주사파는 결코 한쪽 날개가 아닌 겁니다. 9월 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오후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예상됩니다. 오늘 1부에서는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 연결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2부에서는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으로부터 새누리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4부에서는 이번 대입제도안을 만든 강태준 교수와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를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토론을 가집니다. 저는 지금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가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죠. 네,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민주당에 통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갔는데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할지 아니면 자율표결로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 그러고요. 민주당은 지금 법사위하고 정보위를 연 다음에 본회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표결 시한이 내일 오후 3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신상 발언, 오늘 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한다, 이런 또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죠. 오늘부터 RO 관련자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구속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3명 이외에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 6명 소환을 하는 겁니다. RO, 혁명 조직의 실체, 회합 경위, 북한하고 연계 여부 이런 것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고요. 예. 아울러서 RO 조직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김재현 의원, 김미희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이미 구속된 3사람 경우는 서울구치소 국정원을 오가면서 하루 8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나저나 RO라는 조직의 실체는 확인된 겁니까? 그것도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특별한 증거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출국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G20 정상회의 그리고 베트남도 국빈 방문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예.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에 주요 논의 세션, 업무 만찬 이런 것에 참석을 하고요. 각국 정상들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양자회담 이런 것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날 것 같긴 한데 지나치거나 이게 어떤 식으로 만날지 이것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이미 아베 총리가 직접 발언하기도 했고 이 한일 정상회담이 희망한다 이런 의사를 피력하긴 했는데 일단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 그래요. 예, 이게 정부의 설명이긴 합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은 저도 이 점이 궁금해요. 부딪혔을 때 서로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네.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영 씨가 어제
계속 수사를 받았죠. 추징금 자진 납부 의사를 받겠다면서요. 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어제 오전 7시 30분께 재용 씨 소환을 했습니다. 18시간가량 조사를 했고 오늘 새벽에 돌려보냈는데요. 경기도 오산 땅 매매하는 과정의 그 불법 증여, 조세 포탈 관련한 내용, 또 미국의 그 부동산 구입, 그 비자금 유입 부분 이런 것을 집중 또 추궁했다 합니다. 최근 가족회의에서 추징금 자진 납부하기로 합의했느냐 이렇게 나올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검찰 쪽에는 그 자진 납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금액과 관련해서 뭐 서로 절충 중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던데요. 예, 그래서 어제 변호인 없이 그 조사를 받았고 이미 언론에 뭐 1,000억 플러스 알파 예, 네. 이런 소리 보도가 되는데 거의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방사능 측정기가 많이 팔린다던데 예,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죠? 네.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이 국민적인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판매가 뭐 2배에서 3배까지 뛰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업체에서도 많이 구입을 한다 그럽니다. 이 소비자들도 또 당연히 이 고가의 방사능 측정기 구입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 휴대용 측정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모든 걸 다 측정해낼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래요. 이 공기 중에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생산의 방사능 오염도를 완벽하게 측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인이 공기 중에 방사능을 측정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예. 결국 정부가 이 믿음을 주지 못해서 일어난 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정홍원 총리가 방사능 관련 괴담을 조작해서 유포한 행위를 추적해서 엄단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난 그 이후부터 조금 여론이 부정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일에는 해양수산부가 방사능 괴담 허구성 입증하는 기자브리핑 갖기도 했고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해가지고 생선, 생태탕 뭐 이런 것을 시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불신을 더 주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서 드시라. 뭐 이런 얘기인데 오히려 지금 이 소비는 더 줄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산 그 농축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시키거나 전수검역 이런 거를 해라. 지금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 당시와 좀 비슷하게 이 정부가 좀 대응을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힘먹거리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이 우파 그 교수가 만든 이 교과서라는데 검증은 통과했는데 여전히 채택 여부가 관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가 이 교학사가 간행한 고교 한국사 최종 검정 통과를 시키긴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몇몇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동대학살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내용을 이제 축소했다든지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다든지 5.16 군사구데타 또 유신독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6.15 남북공동선언의 부정적 측면 부각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유로 해서 이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교과서 왜곡대응위원회가 검정을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 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도 검정 철회를 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교과서 내년 3월부터 일선 고교에서 이제 채택이 돼서 사용될 예정이고 또 이 교육부가 6일부터 이번에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 웹 전시를 한다 그럽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각 학교들이 이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교육청도 물론 관계를 하고요. 몇 년 전에는 금성출판사의 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시비에 휩싸인 적이 있죠. 예. 그때도 이제 채택률이 좀 낮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관심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표결 처리가 조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통과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여의치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이 예상하는 처리 시점은 오늘 오후입니다. 온 나라가 국회의원이 개입된 이번 내란음모 사건으로 들끓고 있는데요. 막상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대표가 단식 농성에 나서는 한편 민주당의 표결 처리를 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통진당은 국정원이 통진당원을 매수해서 수년간 사찰을 벌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진보당 입장을 먼저 듣습니다. 바로 김재인 의원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사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예. 네.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보시면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터져서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질문 드리는 걸, 곡해를 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점을 묻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셨는데, 고소 이유가 김재인 의원이 아로 혁명 조직이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발언한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어떤 의미에서 명예훼손인지 궁금해하는데요. 아로라는 조직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로는 있는데 불순 지하 조직이 아니라는 건지요? 또 아니면 아로라는 불순 조직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김 의원은 거기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네, 일단 너무나 당연하게도 네.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 여부를 알겠습니까? 지난 30일에 제가 어느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질문이 아로라는 혁명 조직에서 비밀 회합을 갖고 내란 음모를 했다는데 예. 그날에 그 모임에 참석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로라는 혁명 조직도 모르고 비밀 회합이라는 것도 간 적이 없고 당연히 내란 음모를 하는 자리에는 더더군다나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데 어떻게 갔겠느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조직을 알지 못하고요. 가담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지하 혁명 조직이 있다면 그런 조직의 존재 여부는 그 조직원들만 아는 거 아닐까요? 지하 혁명 조직인데 조직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어떻게 그 존재를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검찰 체포 동의서에 피의자 이석기 의원과 활동한 아로 조직원은 통진당 비례대표라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통진당 비례대표는 이석기 의원과 김재현 의원밖에 없으니까 이 김 의원이 아로 조직원으로 명백한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체포 동의서라고 하는 것이 무려 82페이지 분량인데요. 예. 그 안에 굉장한 양의 소설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석기 의원이 북한 노동당과 관련돼 있다부터 시작해서 저와 관련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고 전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없이 그냥 하나 둘씩 툭툭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로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정적인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거기서는 그 조직의 명칭, 결성 시기, 조직 체계, 조직의 구성원 하나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2003년 8월에 출소한 점을 고려하면 아로는 2003년 하반기경 결성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 이게 근거로서 충분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런데 이 운동권 출신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또 이번에 밝혀진 아로는 이석기 의원이 책임자고 통진당은 공개된 대중조직, 이제 에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로 밑에 에모가 있다. 그리고 아로 위에는 이제 소위 지하당이 있다는 거죠.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이런 증언들이 모두 사실이 그러면 아니고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겁니까? 근거를 말하지 않으셨죠. 하태경 의원 역시나 김진태 의원도 체포 동의안에 그렇게 써 있다. 아니면 그럴 것이다. 과거에 내가 학생운동할 때 유추해 보면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날 거고요. 과거에도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조작했었던 수많은 공안 사건들이 전부 다 소설 속에서 만들어져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지는 상황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무죄로 밝혀지고 나서 억울한 사람들의 그 가슴 아픈 역사는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사건 또 이석기 의원이나 우리 김재현 의원께서는 결국은 무죄인 것이 밝혀지고 모든 진실이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군요. 네, 저는 관련해서 예. 검찰이 체포동의안이나 그리고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이런 걸 발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 근데 김재현 의원께서 지난달 30일 녹취록이 처음 공개되자 이제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5월 10일 날 그런 모임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몇 시간 뒤에 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을 초빙한 정세 강연인 당원 행사였다. 이렇게 모임을 인정을 했거든요. 왜 이런 입장 분복이 있었습니까? 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30일에 공개된 것은 한국일보에서 녹취록 요약본이라면서 5월 12일의 행사 중에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 대부분은 분반 토론이라는 것에서 나온 대화들이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행사에 분반 토론에 참여하지 않아서인지 전혀 들은 적이 없는 내용들이었고요. 예. 전체적으로 그 기사에서 나와 있는 분위기도 완전히 생경했습니다. 날조가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아침 방송을 마친 직후에 당 지도부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 경기도당 임원들이 참석해서 28일, 29일 이틀 동안 조사했던 사건의 경위를 쭉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이 어떤 주장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전부 종합을 해보니까 경기도당의 정세 강연용 당원 행사 5월 12일에 있었던 그 행사를 지하조직의 내란 음모용 비밀 회합으로 둔갑시킨 그 스토리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공식적으로 경기도당 임원들이 그때까지 파악된 상황들을 기자회견을 말씀드렸던 거고 예. 저도 그다음부터 제가 참석했던 당원 행사와 국정원이 내란 음모 비밀 회합이라고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조작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예. 지금 제가 아로 혁명 조직에 가담한 적도 없고 비밀 회합에 참가한 적도 없다고 수일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국정원과 일부 언론이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충격적인 의혹들을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질러대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국정원이 노리는 여론재판의 효과인 거고요. 예.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석기 의원이 북한 노동당의 고위 직책을 맡았을 거다. 또 점점 더 큰 그런 의혹 덩어리들을 던지고 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 2005년과 2007년에 금강산 관광 2번 다녀온 것이 전부입니다. 네. 무슨 지하혁명 조직의 총책이라는 사람이 미리북을 관광버스로 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집에 루블화를 숨겨놨다고 수일간 보도가 나갔는데 이것도 상임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일주일 전에 러시아에 출장 다녀오고 남은 돈 우리 돈으로 3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액수였는데 이게 마치 해외 무기 구입 자금인 것처럼 그렇게 유포를 하는 거죠. 지인들에게 당원들에게 받은 당선 축하 편지도 충성 편지로 둔갑이 되고요. 이렇게 예.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내란 음모용 지하조직 비밀 회합은 완전히 날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도 그 비슷한 모임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예.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5월 12일 경기도당 당원들의 행사는 국정원이 주장하는 그런 비밀 회합이 아니고요. 저도 당연히 그런 행사 가지 않았습니다. 내란 음모 발언이라면서 내놓는 녹취록도 짜집기해서 왜곡 편집된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예. 그런 내용과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5월 10일 날 그 당원 행사를 사전에 외부에 공개를 했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 이제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에게 초청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집이 경기도고 경기도 행사를 참 많이 갔었습니다. 작년 이후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었었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30명이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됐는지 몰랐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 그 정도 규모의 행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 국정원에 주장하는 것처럼 비밀 회합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언론에서는 비밀 회합으로 나오고 당의 당원의 강연 행사 같으면 그렇게 비밀 회합으로 할 리가 없었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그렇죠. 생각이거든요. 예, 또 예. 그리고 아까 그 루블화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돈이 이 정상적이고 걱정할 수 없는 돈들이라면 그렇게 신발장 안에 감춰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건 개인의 문제이고 사생활인 건데요. 그런 것까지 그렇게 과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1만 루블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1루블이 33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일반인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그 1억 4천만 원이 대부분 다 예. 루블화인 것처럼 그렇게 오도가 많이 됐었던 거죠. 예.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은 하셨지만 총기 얘기라든지 해와 전하고 평택 유류지 장소 같은 것을 공격한다는 그런 녹취록에 나오는 발언들은 우리 김 의원은 듣지를 못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을 봐도 이석기 의원의 강연 내용 중에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예, 완전히 그러면 표현이 없습니다. 예, 예. 그 이석기 의원이 강연했을 때 이 총기 운운하자 뭐 우리가 전쟁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자 이런 말은 듣지를 못하신 겁니까?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예. 이틀 동안 최근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한국일보가 그 출처는 모르겠지만 녹취록도 전문이라는 것을 또 새롭게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대조해 봤는데 예. 해독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별표나 공공표시로 메꿔놓은 곳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고 그게 없었다고 해도 문맥이 이어지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서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그 녹취록 전문이라고 기사에 실은 것에는 이석기 의원이 강연 중에 결전성지 장소에 모였다 이렇게 말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예. 참가자들의 기억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행사 장소의 지명이 절두산 성지입니다. 그래서 예, 절두산 성지에 있는 건물이죠. 그렇죠. 근데 모였다고 했는데 그것을 절두산 성지를 결전 성지로 왜곡을 시켜버리니까 지하주직 성원들이 전쟁을 결심하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완전히 반대 주장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고요. 또 지난주에 국정원이 이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처음 터뜨렸을 때 제일 강하게 내놓았던 근거가 이 자리에서 이석기 의원이 총기 준비를 지시했다. 그래서 내란 음모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실제로 그 녹취록 전문이라는 곳 어디를 봐도 이런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참가자들의 발언을 마구 짜집기를 해서 예. 그게 마치 이석기 의원 발언처럼 보이게 해서 언론에 유포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그 전문에는 이석기 의원의 발언 중에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총이나 칼 같은 거 갖고 다니지 마시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예. 일단 전쟁이 나면 총이나 칼 같은 걸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또 어제 언론을 장식했던 국회 혁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런 발언도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참가자들이 말했던 것들을 이러저러하게 짜집기를 해서 이런 표현을 말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지난 총선 이후에 비례대표 불법선거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석기 의원과 우리 김 의원에 대해서 종북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때 두 분이 나는 종북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많이 얘기했었습니까? 예. 언론에 생방송, 스튜디오 방송, 뉴스 등등에 많이 나와서 수없이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석기 의원은 종북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종북주의자보다 종미주의자가 더 나쁘다 이렇게 말을 둘러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석기 의원의 말보다는 국정원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김 의원께서 이 종북주의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석기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 김 의원이 보시기에요. 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북이라고 한다면 북을 추종한다는 의미인 건데요. 예, 쉽게 말하면 김정일, 김정은을 두고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세력을 저희들은 종북주의자라고 합니다. 그건 사람들마다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종북주의자를 범위를 확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그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었고, 무리하게 이 사건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정원이 찾아낸 북한과의 연계라고 하는 것은 금강산 2번 다녀왔다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쓰는 것은 법정에서 모두 다 밝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에 계시는 분들 어느 누구도 북한에 그 금강산 외에는 북한에 다녀온 적이 없다는 얘기시죠? 합법적으로 다녀온 것밖에 물론 없는 합법적으로 갔다 온 것은 이제 통일부에 보고하고 합법적으로 갔다 온 건 예외고요. 아니, 당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한 그 당원들 사이에서 이른바 잠수함을 타고 미립북을 했다던가 그런 것은 그 안에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이번 사건으로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이 내란 업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석기 의원과 김재현 의원 두 분에 대해서 자격심사 처리를 계속하고 또 당을 해체시키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새누리당 분명히 당내 부정 경선 문제로 자격심사하겠다 이렇게 안건 발의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자격심사니 당 해체니 운운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목적이 반대편을 제거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의 무기가 저는 종북 색깔 공세였다. 그리고 그들의 든든한 우군이 국정원이었다. 이것을 드러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런 야만적인 방법으로 정적을 제거할 수 있었던 아주 과거 유신 독재 시대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의 전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그건 막아낼 겁니다. 국정원 간판 떼어낼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전sek의 출발사점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7분 4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봅니다. 박아영 캐스터. 네, 아침에 나서면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 수요일 출근길입니다. 차들의 회전 속도도 많이 느려지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동 쪽으로는 홍제램프와 연희램프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서게 됐습니다. 부근으로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 이전에는 차들이 몰리면서 기름램프에서 정릉터널 빠져나가는데 속도가 내려갑니다. 성수동 쪽으로는 홍은램프에서 정릉터널 쪽으로 시속 20km 안팎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지난주 정치판을 강타한 이석기 의원이 내라는 못 사건, 여야는 대치 전국 중에 정말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기를 두고는 민주당이 정보유화 법사위를 먼저 열 것을 주장하면서 약간의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데요. 아무튼 체포동의안은 오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통합진보당 김재윤 의원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김재윤 의원을 아로 조직원으로 말한 것이 고소 이유입니다. 여하튼 이석기 의원이 내라는 못 사건, 정치판이 모든 현안을 삼키는 벌레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여야가 오늘 체포동의안 표기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언론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또 관련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체포동의안 처리 오늘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예상입니다만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났고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여야 간 합의, 의사 일정에 그야말로 합의를 보긴 봐야 됩니다만은 합의가 오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오늘 단독 처리한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민주당도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군요.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체포 동의안 처리를 합의는 했지만 일부 이상 기류들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민주당이 지금 정보유화 법사위를 열자 이런 소리도 나오고 또 회기 결정안 건 투표에 문재인, 임수경 의원 등 몇 분이 기권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 의원 측의 해명이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해명을 하셨으니까요. 문재인 의원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본인도 이석기 의원이 특권을 내서 수사를 받는 게 맞다. 그 특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불체포 특권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런 것으로 보면 체포동의안 자체에는 뭐 반대를 하지 않으실 걸로 보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당 공식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뭐 딴 생각들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체포동의안 처리와 별개로 이석기 의원 제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윤석 윤리특별위원장도 제명안 제출되면 바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고요. 예, 네. 어떻습니까? 그 체포동의안 처리와는 달리 이 제명 처리 안건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뭐라고요? 처리 안건이? 예, 제명하겠다는 안건을 진행을 예.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는요,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번 일로, 말이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바로 그것 때문에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번 사건으로 추가하는데, 아직 그것이 무슨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원래 이제 부정경선 문제로 있었던 제명이라면 자격심사 안건은 이미 오래전에 사실 개원과 더불어서 올라와 있던 안건이라서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은 오히려 이제 국회가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빨리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가부간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장윤석 위원장께서 가속화시키겠다고 하신 거니까 아마 논의가 될 것이고, 이 안건에 대해서 아직 무슨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제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없고. 예. 사실 이 문제는 우선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저희는 예. 여기에 굉장히 혐의가 있다는데 동의를 하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명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또 수사가 또 훨씬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얘기까지는 그런 것까지 진전이 된 것은 공식적으로 아닙니다. 예, 지금 자격심사도 현재 계류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계류가 되었죠. 예, 참. 예. 그런데 네. 통합진보당을 지금 종북 좌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또 오래전부터 보수 시민단체에서 해산을 청원한 상태고요. 새누리당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해당 의원, 정당의 한 구성원인 의원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정당 해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에 만약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되어있고 또, 조직원들도 많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그것은 정말 사태가 심각해지겠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석기 의원 민주주의의 도전 이런 것으로 제명하겠다는 안건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하여튼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무엇을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많은 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드러나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김재현 의원이 자신을 알로 조직원이라고 주장을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사실 원래 김진태 의원이 정확히 김재현 의원 적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한테 온, 체포동의안 요구서에 보면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름을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아마 거기서 유출을 하신 것 같고요.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건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가 지금 비례대표 000으로 해서 유추한 것에 대해서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저로서는 잘 설득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아니, 이제 비례대표 000으로 돼가 있는 것은 체포 동의서에 그래 돼 있는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진당의 비례대표가 2사람밖에 없으니까 이석기 의원 아니면 나머지는 김재현 의원 아니냐. 이렇게 아마 김진태 의원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유추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요, 바로 그런 유추 자체가 논리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둘 중에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미 저거로 돼 있고 하니까 그걸로 유추한 것이고요. 예. 그게 명예훼손에 그렇게 유추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사안이 되는지가 예, 그건 뭐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그건 검찰과 법원이 이제 앞으로 판단할 문제인데요. 이 이석기 의원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 그저께 재미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상 금정 마녀 사냥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당원을 돈으로 매수해서 수년간 사찰해서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통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도 나와 있고 저희들한테 온 그 체포동의 요구서에도 보면은 매우 구체적인 회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와 같은 회합이 그냥 가서 그것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다 무슨 뭐 사찰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뭐 어불성설이고요. 또 마녀 사냥을 그러는데. 글쎄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다 마녀 사냥이 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비슷하면 다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저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다른 질문들이죠. 이 국회가 아직 예결산 스케줄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8.28 정월세 대책에 대한 국회 처리 등 현안이 쌓여 있는데, 정기국회 운영이 정상화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여야 간에 사실 합의도 되고 해서 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 이미 사실 늦었습니다. 결산은 이미 8월 말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아직 못하고 있고, 말씀하신 전월세 대책 이것도 급한 건데, 이것도 빨리 정말 민생을 위해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국민들한테 혼란도 덜고, 효과도 있고, 예산 빨리 진행해야 되고,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근데 저희가 국회가 이제 제의를 못하는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송구스럽고, 저희로서는 야당이 지금 원내외 병행투쟁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제야말로 병행을 접고 원내 집중 투쟁을 하실 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로 들어와서 하여튼 다른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병행투쟁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국회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급한 일,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빨리 같이 논의를 하고 국회 내에서 토론하고 싸운다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하여튼 투쟁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에 전제 조건으로 청와대 대표회동 같은 것을 굳이 다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무관하게 들어와서 긴급하고 필요한 일은 먼저 처리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언제 대통령께서 오늘 또 외국을 나가시니까 돌아와서라도 얼마든지 또 회동을 성사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야말로 병행을 한다면 그렇게 병행을 하셔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 회담은 오늘 대통령이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출국하니까 무산되겠지만 우선은 당분간은 무산되겠지만요. 이 병행투쟁을 접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게도 회곤할 명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시청 앞 광장에 텐트를 치고 거기 당대표가 노숙을 하고 있는데 이 여야 대치 국면을 풀어야 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힘이 좀 센 여당이나 청와대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여당이나 청와대가 이제 힘이 더 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구랄까요? 영어로 툴이 별로 그런 면에서는 없지요. 오히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야당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도 나오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우리 안 들어가겠다 이런 형국인 것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손을 내미는 그야말로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맞든 안 맞든 간에 손을 내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치의 이제 요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와대 회동도 야당이 요구한 바도 있고 하니까 이제 우리로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국정원 개혁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유투쟁의 명분을
일부를 삼고 있고 사실 장외투쟁 처음 나갈 때는 국정원 개혁이 이슈가 아니라 국정원 국정조사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안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나간다. 뭐 이러고 장외투쟁을 시작한 거는 국정조사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저희로서도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 다만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너무 끝까지 주장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뭐 국정원장 해임을 해야 된다든가 대통령이 자기가 그야말로 그냥 모의한 일도 아니고 공모한 일도 아닌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끝끝내 고집을 하면서 전제 조건을 하면 그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도 예. 물러설 수 있는 정도까지는 다 양보할 용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하겠다는 것이고요. 야당도 너무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의 전제 조건을 다시는 거는 그냥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 예,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른 질문 좀 더 드리죠. 복지 계획이 예. 흔들리고 있는데요. 당장 서울시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할 재원이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이제 무상급식에 두 손을 들어버렸고요.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복지를 밀어붙이는 것보다 복지 재원이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고 복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이 점은 논의는 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그 두 가지가 약간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선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서울시 그 무상보육 문제는 예. 사실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더 내려주겠다는 저희 발표를 한 셈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그것을 그런 뭐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타협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 실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굳이 제일 재정자율도가 높은 서울이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여기서 구체적인 숫자를 내는 것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매칭이 되면은 중앙정부도 더 내려줄 수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것 그야말로 40% 선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뭐 자꾸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서울시의 반응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현안이 되는 것이고 기왕 그런 무상보육이라든가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아주 광범위한 복지재원 우리 박근혜 정부도 사실 많은 것을 약속하고 지금 복지재원을 복지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요. 지난번 세제개편안 그때 문제가 됐던 것처럼 예. 과연 재원 분담이 가능하냐 누가 하느냐 문제가 사실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전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논의를 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복지가 내실화 되냐 하는 것을 근데 그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이고요. 예. 좀 전에 무상보육 문제는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었습니다. 출발 사침 2부였고요. 잠시 뒤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